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어떤 파트입니까? 바로 준동사 파트죠. 애초엔 동사였던 것이 동사가 명사로 또는 동사가 형용사로 또는 동사가 부사로, 즉 다른 품사로 바뀐 걸 이제 준동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처음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로 바뀐 거였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부정사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었죠. 그래서 앞타임까지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걸 쭉 공부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분사가 형용사로 쓰인 걸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에 샘플 강의에 동사의 3단 변화로 본 분사 개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사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은 쌤이 이미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시청하셨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물론 그 강의 연장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은 분사의 쓰임이에요. 분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동사였던 것이 형용사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사가 형용사로 영어에서 쓰이고 있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쓰이는가 쌤이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만 잘 봐도 분사에 대한 전반적 개념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분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현재 분사 ing형과 과거 분사 pp형이 있습니다. 일단 형용사로 쓰였다는 건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나눠지겠죠. 먼저 한정적 용법부터 보죠. 자, 한정적이라고 하는 건 명사가 있을 때 명사 이제 앞이나 뒤에서 직접 꾸며주는 거 말합니다. 춤추는 거 아닙니다. 직접 꾸며주죠. A sleeping baby.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baby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sleep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직접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가 있고 능동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기가 직접 자는 거고 지금 자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자, 지금처럼 단어가 한 개짜리는 앞에서 꾸미지만 길어지면 뒤로 빠진다고 했죠. A baby sleeping on the bed. 자, 지금처럼 on the bed까지 좀 더 길어졌죠. 그러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라고 해서 이 baby라고 하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직접 꾸며주는 걸 한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 한번 보도록 하죠. A written letter. 자, 마찬가지 쓰여진 편지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과 완료가 있죠. 수동이라고 하는 건 편지가 뭘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짐을 당했다는 개념이고, 완료라고 하는 건 이미 쓰여진 게 끝났다는 개념이죠. 쓰여져 있는 상태니까. 마찬가지 written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길게 하면 뒤로 빠지겠죠. A letter written in French. 자, 불어, 즉 프랑스어로 쓰여진 편지란 뜻입니다. 조금 더 길어지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정적 말고 서술적 용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술적이라고 하는 건 앞서 그 부정사 때도 설명했지만 보호 자리죠. 즉 주격 보호나 아니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오는 걸 말합니다. 먼저 주격 보호 자리부터 보도록 하죠. The baby is sleeping on the bed. 자, 이 문장에서 현재 분사 파트는 바로 여기겠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하면 주어, 비동사, 주격 보호니까 이 주격 보호가 주어인 명사,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아기가 어떤 상태인데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형용사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여기다가 뭐 해피를 집어넣으면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아기는 행복한 상태입니다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주격 보호였고요. 이번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I saw the baby sleeping on the bed. 자,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분사 파트가 있는데 문장 구조 분석하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 아닙니까? 목적어에 있는 요 베이비라고 하는 아기의 상태를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봤어요. 그 아기가 뭐 하는 걸?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걸 봤어요. 라고 하는 거. 앞서 공부했던 요거 이제 지각동사 아닙니까? 누가 뭐뭐 하는 걸 봤다라는 뜻입니다. ing가 쓰였다는 건 동작의 중간부터 처음 잠들기 전엔 못 봤고 이미 잠든 후에 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문장 구조 분석이 참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말이죠. 뭐 이제 그 주격 관계 대명사와 과거
비동사를 써 이렇게.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요 전체가 형용사 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를 봤어요 라고 하면 이게 목적 보호 개념이 아니라 형용사 절이 되기 때문에 그냥 꾸며주는 거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괄호 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본다면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목적격 보호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형용사로 직접 한정적 용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갖다가 나는 그 아기가 자는 걸 봤어요 라고 해석하든 아니면 나는 자고 있는 아기를 봤어요 라고 해석하든 의미의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의미한 걸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오히려 더 헷갈렸으면 어떡하죠? 자, 이해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 좀 볼까요? 이번엔 과거 분사를 가지고 이제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The letter is written in French. 자, 기본적으로 written in French라고 하는 게 이제 분사 파트인데 주어, 비동사, 주격 보호니까 똑같은 형태겠죠? 그 편지는 불어로 쓰여져 있어 란 말이겠죠? 과거에 쓰여졌고 이미 그런 상태란 얘기죠. 자, 이번엔 목적격 보호입니다. I saw the letter written in French. 자, 똑같이 요 이제 과거 분사 파트를 주어, 동사, 목적, 목적 보호로 놨는데요. 이제 지각 동사 개념으로 본다면 나는 봤어. 그 편지가 불어로 쓰여지는 걸 봤어. 그러니까 동작을 봤다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이걸 형용사구로 본다면 또는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was를 만약에 그냥 뭐 생략한 걸로 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러면 불어로 쓰여져 있는 편지를 내가 봤어 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동작을 봤다라고 할 때는 여기 앞에다가 이제 being이라든가 또는 원형 부정사 be를 써주면 확실하게 동작을 본 게 되겠지만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튼간에 중요한 건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지금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가 쓰인 걸 봤는데 우리가 이런 용법들 중에서 이런 쓰임새들 중에서 유난히 많이 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격 보호 자리에 ing가 오면 비동사 뒤에 붙어서 말입니다. 바로 be 플러스 ing라고 해서 이런 구문을 따로 묶어서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공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행형도 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동사 뒤에 ing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온 걸로 보시면 쉽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이 비동사 뒤에 이번엔 pp가 오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pp는 형용사 개념인데 이런 패턴을 또 우리가 묶어서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라고 공부하고 또 배워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형과 수동태도 사실 분사라는 개념으로 넓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정적과 서술적 말고 분사 파트에서 또 중요하게 공부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그 유명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접속사 형태의 종속절을 간단하게 줄인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종속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을 줄이니까 이것도 부사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쌤 개인적으로 그냥 어차피 분사가 형용사니까 개인적으로는 형용사구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분사 구문에 대한 건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예문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을 보도록 하죠. Sleeping on the bed. The baby moved his arms. 자, 전부 다 이제 슬리핑과 베이비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sleeping on the bed까지를 묶어서 바로 형용사 구로 보시면 됩니다. 왜? 형용사가 뭘 꾸며줍니까?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죠. 명사인 the baby를 꾸며준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ing는 능동이니까 하고 있는 이니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아기는 팔을 움직였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분사 구문 파트 때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 보도록 하죠. Written in French, the letter is difficult to read.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과거 분사 구문을 말입니다. 그냥 형용사 구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pp는 뭐뭐 되어지니까 불어로 쓰여진 그 편지는
읽기에는 어려워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까지도 쌤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형용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형용사 구가 되겠죠. 분사 구문 파트에서 부사로 해석해야 되는 상황도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분사 구문 자세하게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이 페이지 마치겠는데, 현재 분사는 보통 이렇게 쓰이지만 과거 분사는 이렇게 쓰이는 거 말고 한 가지 쓰임새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 유명한 바로 have plus pp죠. 흔히 말하길 완료 시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pp는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수동 이렇게 보통 pp 하면은 수동과 완료라고 하잖아요. 수동의 의미는 빼시고요. 그냥 뭐만 남냐면 완료의 의미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쌤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앞서 시제 파트 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시제 파트 보시면 아시겠죠? 예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I have written the letter in French. 자, 일반적인 해석 방법은 사실 have written까지를 묶어서 이걸 동사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또 옳은 표현입니다만 쌤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written부터 이 뒤를 묶어요. 분사 파트겠죠. 그러면 뭐냐면 불어로 그 편지가 쓰여져 있는 상태라는 뜻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불어로 편지를 쓰여진 상태가 과거에 있었고 그 과거의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운 건 나는 그 편지를 불어로 다 썼어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군요. 만약에 뒤에 for 2 hours 이런 게 붙는다면 2시간 동안 쓰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일반적으로 불어로 이미 편지를 썼어요 라는 의미가 가장 무난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건 그 시제 파트에 나와 있었고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즉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바로 형용사로 바뀐 준동사겠죠.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그 다음에 분사 구문으로 쓰인다.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 바로 완료 시제에도 쓰인다라고 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첫 번째 한정적으로 쓰이는 거를요. 이제 동사가 바뀐 거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서 한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